오늘은 코아 중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아라고 하면 이제 중심을 얘기하죠. 뭐 지구의 코아는 핵을 얘기하듯이 그 건물에 코아가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게 중앙 코아가 있을 수 있고 양쪽에 이제 나뉘어져 있는 코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 치우친 이런 코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라 그러면 이 한쪽에 치우친 이런 편심 코아가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더 건물이 넓다 하면 이렇게 반씩 이용할 수 있는 코아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물이 큰 경우에 이 사방으로 이제 사무실들을 만들고 중앙에 복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아를 형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코아 중에 이제 엘리베이터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엘리베이터는 뭐 한 대짜리, 두 대짜리, 뭐 세 대짜리, 뭐 다섯 대,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대라 그러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건 뭐 스케치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걸로 나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 복도가 보통 최소 좁은 데는 1500에서 1800, 2400 정도가 이렇게 한쪽 코아를 이용하는 한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복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게 3m 정도는 그러니까 3m 3000 정도는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면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나눌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일 경우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건축 면적에도 바닥 면적에도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보통 이제 13인승 이상이 돼야 장애인용을 만족하게 됩니다. 13인용. 그래서 뭐 이 뒷면에 거울을 만든다거나 손잡이를 만든다거나 장애인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스위치를 낮은 쪽에 달아준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3인용 하면 뭐 엘리베이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회사 뭐 오티스라든가 오티스가 이제 몇백 년 된 그 미국 회사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동양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미쯔비시라든가 뭐 여러 그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티스와 현대 정도가 뭐 유명한 회사인데 어쨌든 이 그 브랜드마다 인승에 따른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뭐 보통 13인승 하면 뭐 2000 이제 승강로 기준으로 2400에 뭐 2400 정도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오티스나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제공하는 브로셔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이즈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은 13인용 이상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용을 만들고 면적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뭐 보통 5천만 원에서 뭐 8천만 원, 뭐 1억까지도 대당 가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승강로를 만들어 주면 그 안에 뭐 H빔을 박는다든가 해서
이제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이 규정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높이 규정, 그러니까 뭐 비행고도 제한이나 비행고도 제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엘리베이터가 이게 높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쓰게 됩니다.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나온 지도 이제 꽤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보통 이 엘리베이터 이제 승강장이 있고 승강기가 이렇게 승강기 피트를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서 이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이렇게 뭐 2400이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후크를 만들어줘서 여기다 선을 이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필요 없이 옥상에 이런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필요 없이 이 지하의 피트 옆에 기계 박스를 쭉 내려가죠. 20층 건물이다 그러면 이게 지하 2층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 피트가 파입니다. 피트도 높이가 다 다릅니다. 속도에 따라서 이 피트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승강장이다 하면 이렇게 1200, 최소 1200에서 1800, 2400 이렇게 속도에 따른 깊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여기에 옥상에 들어갈 판넬이 이쪽에 지하 피트에 들어가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적 얘기가 나와서 기계실 엘리베이터처럼 이제 카리프트가 있습니다. 카리프트. 안쪽에서 회전이 될 수 있는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 원형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카리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리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즈가 한 7,000에 7,000, 6,000, 이게 7,200이다 그러면 이게 6,50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게 3,500이다 그러면 이게 7,200이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원은 아마 5,5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리프트형도 이거는 건축물에는 잡힙니다. 건축 면적에는 잡히고 바닥 면적에는 이제 최상층만 잡아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한 개 층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보통 면적을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재밌는 것 중에 예전에 운구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운구 이제 관을 옮기는 걸 운구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관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운구형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운구형을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예전 아파트들은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 뒤쪽을 열면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옹구형 엘리베이터가 존재했었다는 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